태조실록 1권 총서 132번째 기사. 조준 등을 소환하고 태조를 문화시중으로 임명하다. 조준 등을 소환하고 태조를 문화시중으로 삼았으니 태조가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33번째 기사. 공양왕이 태조의 집에 가서 위문하다. 조인옥 등 52명이 태조를 추대하기로 결정하다. 6월 공양왕이 태조의 사제에 거둥하여 병을 위문하였다. 남은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때로부터 조인옥 등과 더불어 비밀리에 태조를 추대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돌아온 후에 전하에게 알리니 전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대사이니 경솔히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다투어 서로 추대하려고 하여 혹은 빽빽하게 모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1000명과 인심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데 어찌 빨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전하가 이에 남은과 더불어 계책을 정했는데 남은이 비밀리 평소부터 서로 진심으로 붙잡는 조준, 정도전, 조인옥, 조박 등 52인과 더불어 태조를 추대하기를 모의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들어가서 강비에게 고하여 태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나 강비도 또한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남은 등에게 일렀다. 마침내 즉시 의식을 갖추어 왕위에 오르심을 권고해야 될 것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34번째 마지막 기사. 공양왕이 태종과 사예 조용을 시켜 태조와의 맹약을 위한 초안을 잡게 하다. 처음에 공양왕이 전하와 사예 조용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시중과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니 경등이 내 말로서 나아가 시중에게 전하고 시중의 말을 듣고서 맹세를 초하여 오라 하고 말하기를 반드시 고사가 있을 것이다 하니 조용히 대답하기를 맹세는 좋기 귀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열국의 동맹 같은 것은 옛날에 있었으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동맹하는 것은 경적의 고사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다만 이를 초잡으라 하며 조용히 전하와 함께 태조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전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너희가 마땅히 임금의 명령으로서 그의 초를 잡으라 하였다. 조용히 물러가서 초를 잡기를 경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경의 공과 덕을 내가 감히 있겠는가. 황천과 후토가 위에 있고 곁에 있으니 대대로 자손들은 서로 해치지 말 것이다. 내가 경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 같은 맹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조용히 전하와 함께 초 잡은 것을 공양왕에게 바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용히 이때 사관을 겸직하였는데 글을 쓰기를 임금이 시중에게 자기를 도와 왕으로 세운 공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해칠 마음이 이미 삭떴으니 천명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이 이미 떠났으므로 구구한 맹약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 시중은 태조를 말하며 황천은 천신을 말하고 후토는 지기를 말하며 시중은 태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392년 명 홍무 25년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다.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제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여 의장이 이미 늘었었는데 시중 배극념 등이 왕대비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혼암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패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남은이 드디어 문화평리 정희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좌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하고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릴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 손의 줄기 흘러내렸다. 마침내 왕위를 물러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국세를 받들어 왕 대비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나아가 분명하여 제결하였다. 13일 임진에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16일 을미에 배극령과 조준이 정도전, 김사영,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전,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장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류, 이부, 김로, 손흥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 대소신료와 한량기료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원 민계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어릴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족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알련하고 물에 만 밥을 먹는데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를 잃었다. 이천우를 붙들고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명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에 권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욕망스러운 중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이끌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해졌던 것입니다. 우가 곧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켜서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처부인 이임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2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로서
공에게 명한 시기이었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부원군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했으니 그의 사직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의 신우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 우현보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희 이초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에 들어가서 본국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은 장차 폐허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하는데 무슨 일을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감간과 헌사가 소를 번갈아 올려 개청하기를 이색 우연보 등이 사직의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으므로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은 인하의 관계라는 이유로서 법을 굽혀 두호하여 언관을 곤장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주고 곡진이 더 타경하였으니 서경의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서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에 있으며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서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과 환자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니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가 꺾여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하는 것을 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이 여러 번 변하고 요월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천명에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실록과 한량, 기로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 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들이 국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육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이 되었어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지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은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다. 시자궁은 그 당시에 왕이 거처하던 궁전이고 본국은 고려를 나타내며 정창군은 공양왕이고 요월은 재앙의 징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꿈에 신인이 금자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를 시중 경복궁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니 도통 최영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리산 바위 속에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글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고 또 비이, 주초, 삼전, 삼읍 등의 말이 있었다. 사람을 시켜 맞이에 들어오게 하니 이미 가버렸으므로 이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고려의 서운관에 간직한 비기에 건목득자의 설이 있고 또 왕씨가 멸망하고 이시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고려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숨겨지고 발표되지 않았더니 이때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 조명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뒤에 국호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이 곧 조선을 이룬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의주에 큰 나무가 있는데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개국하기 전 1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그때 사람들이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또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일찍이 시중 경복흥의 사제가 갔더니 복흥이 영접해 드리고 그 아내로 하여금 나와보게 하면서 존경하는 뜻이 매우 지극했으며 또 그 자손을 부탁하기를 말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자손을 공에게 장차 비호해야 될 것이오니 공은 행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매양 태조를 대접하면서 반드시 특별히 높이었다. 태조가 혹시 정토로 인하여 밖에 나가면 복흥은 매양 고하기를 동안의 사직이 장차 손안에 돌아올 것이니 전쟁의 괴로움을 끓이지 말고 능히 나라를 지키는 공을 이루게 하시오 하였다. 일찍이 상명사 해징이 사사로이 그 친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한 것이 많았으나 이승계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친한 사람이 묻기를 타고난 운명이 비록 좋더라도 벼슬이 총재에 그칠 뿐이다 하니 해징이 말하기를 총재라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찰한 것은 군장의 운명이니 그가 왕씨를 대신하여 반드시 일어나겠지 하였다. 또 삼군이 신경 땅에서 사냥하는데 전하가 잠저에 있을 때 또한 갔었다.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전하가 달려가서 쏘아 화살 한 개에 죽이니 여러 왕씨 10여인이 높은 언덕에 모였어서 이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이 시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또 상왕이 잠져 있을 때 시중 이인임을 그 사제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나가고 난 뒤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장차 반드시 이 시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목자는 이 시를 나타내고 비의는 배자의 파자이며 주초는 조자의 파자이고 삼전산업은 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명사는 운명을 점치는 사람을 나타내고 신경은 새서울의 인 한양을 나타내고 전하는 태종을 말하며 상황은 정종을 말한다.